인도 북부 지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에 저수지마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물탱크가 인도 뉴델리의 한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서둘러 차량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고무관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이유, 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타들어가는 더위에 마을 저수지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अभी खाना भी नहीं किसी ने खाया नहाया भी नहीं पानी के लिए बैठी रहे अब बताओ ये सरकार ये इसका वोट डालो उसको वोट डाल किसको जिताए 이날 뉴델리의 낮 최고 기온이 47.4도.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염인 건데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던 한 앵커가 무더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게 벌써 지난달. 소들도 계속된 폭염 스트레스에 먹을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They are in a very pathetic condition. They can't go out. 문제는 더 덥고 더 강렬한 폭염이 올 여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결국 기상당국이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내렸고 델리 지역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온이 45도 이상 오르면 신체 온도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건강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폭염은 현재 진행 중인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물에 잠긴 건물 지붕 위에 말 한 마리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 두술주에 닷새간 폭우가 쏟아져 침수된 겁니다. 과이바강을 따라 만들어진 수로의 수위는 5.33m나 상승했습니다. 기록적인 물난리에 개들도 고립됐습니다. É triste. Se eu olhar assim, a cidade, as casas da gente no meio d'água, parece que acabou. O mundo acabou. 역대급 폭우로 브라질에서 최소 100명 넘게 숨졌고 주택 10만 채가 물에 휩쓸려 파괴됐습니다. 피해본 주민만 145만 명, 가축들까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위도 극성입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주에선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섭씨 46.3도라는 엄청난 더위에 소들마저 지쳤습니다. They are not at all ready to gaze in the outer because of this hot, too much hot. That is unbearable to them. 지난달 말 태국에선 기온이 44도까지 올랐고 미얀마에서 무려 48.2도를 기록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상 기후는 일상의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우박 폭풍이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호우까지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상이변,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얼음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0일 우박 폭풍이 폴란드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눈이 내린 듯 발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입니다. 얼어붙은 도시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커졌습니다.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들은 바퀴가 물에 잠겨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방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Gdzie otrzymaliśmy zgłoszenie, że jedna z osób uwięziona jest w aucie, które zostało zalane przez wodą. Po dotarciu do miejsca zdarzenia jeden z świadków dopłynął do tego samochodu, uwolnił tą panią z tego auta i trzymając się tego samochodu czekali na pomoc. 폴란드 정부는 신속한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미국도 요란한 날씨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선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며 건물과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중서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임세음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듯 우박이 거세게 쏟아집니다.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승용차는 빈 유리가 깨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밤 미국 콜로라도 소도시 유마 일대에 폭풍과 함께 우박이 몰아쳤습니다. 크게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어른 무릎 정도까지 쌓이면서 운전자와 차량이 고립됐고 중장비가 동원돼야 했습니다. 거친 바람을 타고 건물 유리창을 강타한 우박은
집 안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날이 밝고도 우박을 다 치우지 못해 이 일대 모든 학교는 하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이오와를 포함한 중서부 일대엔 12개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찾아왔습니다. 바람 속에 소용돌이 치는 건 부서진 집들의 잔해입니다. 집들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차들은 장난감처럼 뒤집어졌습니다. I've lived here all my life. I'm just praying that everybody was safe. Everybody's safe and nobody got hurt.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일으키던 풍력 발전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전력선까지 끊어지면서 아이오와주에선 6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텍사스에 시속 160km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올해 들어 요란한 날씨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Earlier today, the town of Greenfield was struck by a devastating tornado. Sadly, we can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fatalities with this tornado. Oh my God, it's gonna hit those wind farms. So this is the south side of the hotel. Anybody on here? Everybody all right? Anybody here?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등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조팀이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엥가주 고지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사태는 현지 시간 오전 3시쯤 발생했으며 한 현지 매체는 3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주택 1,100여 채가 매몰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조팀은 현장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산사태로 막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봅니다. 권영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요.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메흐 통신 등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으로 완전히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또 추락한 헬기 잔해 속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 역시 헬기 추락 현장에서 아무런 생명의 신호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적신월사 대표도 구조대와 함께 헬기가 추락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한 건 현지 시간 19일 오후입니다.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지역인데요.
라이시 대통령 등은 이날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이람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헬기는 악천후 속에 비행하다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당시 눈보라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상황이어서 헬리콥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 모두 9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60개 팀이 넘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군경과 혁명수비대까지 동원해 밤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문되다 사고 지역 산세가 험하고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헬기 추락 지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색견과 드론을 동반해 사고 지역까지 걸어서 접근한 구조대는 조금 전 헬기가 추락한 지점에 도달했고 추락한 헬기는 모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행정부 수장으로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잇는 사실상의 2인자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 성직자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역임한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에서 62%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8월에 취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헬기 사고로 숨진 라이시 대통령과 관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번 사고가 국정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란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50대 변호사 현모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발적 범행이었나요?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도발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단 건데 1심 재판부는 현 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음된 내용을 보면 현 씨가 아내를 구타하다가 잠시 쉰 뒤 다시 구타를 반복했고 아내의 도발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걸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9살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씨가 범행 뒤 119가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유가족은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남은 두 자녀에 대해 현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가방을 맨 학생이 무릎 꿇은 남성의 옷자락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폰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에 따르면 당시 10대 딸이 아버지에게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아이폰을 다 사주는데 왜 아빠는 사줄 돈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흔들더니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자책하는 행동을 보였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딸이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친 겁니다. 영상을 찍은 혜기는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진 나머지 딸을 때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딸의 행동을 비난하는 한편 아버지도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